22장은 명제와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는 명제와 조건, 역과 대우, 충분조건, 필요조건 이렇게 세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도 완전 처음 하는 사람이 우리 없죠. 그죠? 대충은 알고 있을 테니까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명제가 무엇이냐부터 이야기를 해야죠. 명제가 뭐냐 하면 어떤 식이나 문장인데 뭐 우리는 보통 식이겠죠. 어떤 식이나 문장인데 걔가 참 거짓이 명확한 거,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실하게 딱 판가름이 나는 거, 그렇게 생겨먹은 문장이나 식 자체를 명제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그래서 뭐 보시면 이런 예제들 막 나와 있는데 뭐 아름답다, 뭐 키가 크다, 뭐 뚱뚱하다, 날씬하다, 또 뭐 있니?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뭐 똑똑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싹 다 명제 아니라고, 그죠? 이게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든 응 참이야 아니면 응 아니 거짓이야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생긴 녀석이 명제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여자야, 이건 명제예요. 거짓이 명제인 거지. 그죠? 나는 아빠야, 명제예요. 참이 명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하게 딱 판가름이 나는 문장이나 식이기만 하면 그걸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녀석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명제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갔어? 그래서 이거 글자 너무 크게 보니까 안 보여.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정식 있죠. 그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를 찾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은 2야. 1이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보면 보자마자 x는 뿔마 1이야 이렇게 찾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얘는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거짓인 문장이고요. 거짓인 식이고,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참인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고, 이게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게 이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가지고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모아놓으면 마이너스 1과 1, 이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떤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를 다 모아서 집합으로 딱 만들면 그게 진리집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명제나 조건은 소문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문자예요. 소문자 P. 조건 P가 X제곱은 1이야 라고 하면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은, 우리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죠. 얘는 뭐다? 마이너스 1과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집합, 얘를 조건 P의 진리집합 P라고 이야기하겠다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이 밑에 보시면 막 왕창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조건을 부정하겠다라는 건데, 명제를 부정하거나 조건을 부정하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정이라는 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아니다를 쓰는 거잖아. 그죠? 어떤 명제나 조건의 부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앞에 물결 표시예요. 요거 명제 요거 말고 명제 P의 부정을 요렇게 표시합니다. 읽을 때는 그냥 영어로 읽으시면 돼요. 물결이라고 읽지 않아요.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 있죠.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표시할 때는 요 물결로 표시하는데,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아니다야. P가 아니다야. 그러니까
2는 4의 약수다. 이것의 부정은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2는 4의 약수 아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생긴 조건이 있대. x제곱은 1. 저것의 부정은 x제곱은 1이 아니다예요. 그냥 그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마지막에 아니다만 붙이면 되는데 저게 아무래도 물론 논리학에 따른 거지만 한국말이기 때문에 뉘앙스로 파악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밑에 가서 얘기할 텐데 요거 중요한 줄이어서 요거 한 줄만 딱 얘기하고 밑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만 저 일반적으로라는 건 그냥 항상 성립해 그런 뜻이에요. 명제 P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에요. P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부정하겠다는 건 참거짓이 반대로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거나 거짓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을 이용하는데 내가 제대로 찾았는지를 이걸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다를 부정하려면 나는 남자다라는 명제는 참이잖아요. 그걸 부정하려면 나는 남자가 아니다 하거든요. 그 나는 남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이 되게 하면 되더라라는 거야. 너무 쉬운 예제인가? 그럼 좀 어려운 예제를 해볼까요?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자꾸 내가 나라고 그래서 좀 그런가? 나는 딸이 있는 아빠야. 나는 딸이 있는 아빠야. 이걸 부정하려면 나는 딸이 있는 아빠가 아니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 딸이 있는 아빠가 아니다라는 건 아빠가 아니라는 거야. 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딸이 있는 아빠야. 그 참이잖아요. 그 명제를 부정하려면 나는 딸이 없거나 아니면 엄마면 돼. 그죠? 어쨌든 부정 그 말이 거짓이 되려면 내가 딸이 없으면 거짓인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아빠가 아니면 거짓인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부정을 찾는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원래 명제를 부정할 건데 얘가 참이었으면 이게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거짓이었으면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 거라고. 그게 부정을 찾는 방법 중에 꽤 유용한 방법으로 써먹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조건에 대한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지막에 아니다만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요 뒤에 이거 또는이나 이거가 나오잖아요. 요 녀석이 이제 또 약간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 이 조건에 대한 부정은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집합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조건 P 또는 Q래요. 그럼 조건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조건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텐데 P 또는 Q라는 건 합집합의 정의야. 합집합의 정의 뭐였냐면 A 합집합 B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그게 A 합집합 B의 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P 또는 Q라는 건 이 진리집합 P 또는 Q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니까 P 합집합 Q란 이야기예요. 그지? 근데 이걸 부정하겠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겠다는 거니까 집합 입장에서는 여집합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P 합집합 Q에 어디 써있는 거 없나? P 또는 Q라는 건 P 합집합 Q고요. 이거의 부정이라는 건 여집합이 들러붙겠죠? 그럼 이게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 드모르간의 법칙 그랬다고. P도 여집합, Q도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조건으로 서술을 해보면 P가 아니고 Q가 아니다. 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또는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걸 부정하면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는 것 당연하고 거기에 또는을 그리고로 바꾸세요라는 뜻이에요.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밑에 건 반대죠. 이거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거죠. 딸이 있는 아빠야. 딸이 있는 아빠야. 그럼 딸이 없든가 아빠가 아니든가. 그러면 된다고.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보면 이고니까 이거는 교집합의 그 정의잖아요. 그죠?
P 교집합 Q 전체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집어넣으면 P 여합 Q 여 드모르간. 그래서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그냥 거짓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나오는 게 뒤에 있나? 잠깐만요. 뒤에 나오네요. 말하는 김에 이것까지 할까요? 지금 방금 우리 부정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부정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 갔어? 5번에 보시면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그랬거든요. 이것도 이런 생각하는 거지. 모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이 전부 다 만족해야 모든이라는 말에 참이 달리는 거고요. 어떤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한 놈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이라는 게 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야. 그럼 참이죠. 강의실에 나밖에 없어요.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야. 그럼 그건 참이라고요. 싹 다 남자니까.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야. 그럼 거짓이죠. 여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남자야. 참이에요. 나 남자잖아요. 이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여자야. 거짓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여자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제 수업을 라이브로 듣고 있는 사람은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고양해고 학생이야 라고 하면 그건 참이죠. 다른 사람 없죠? 생각보다 수업 많은데? 어쨌든 고양해고 학생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수업을 듣지 않아요. 정말로 모두가 다 고양해고 학생이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용어를 써도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선행을 하겠답시며 집에서 엄마 핸드폰으로 내 수업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그건 모든 학생이 모든 학생이 고양해고야라는 말은 거짓이 된다는 거지. 내 딸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딸은 고양해고를 다니지 않거든요. 3살인데 어떻게 다녀? 그죠? 모든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이어야 모든이라는 말이 참이 돼요. 대신에 지금같이 우리 딸이 만약에 내 수업을 보고 있는 중이라면 어떤 사람은 고양해고 학생이야. 참이죠. 니들은 고양해고 학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양해고가 아니야. 그것도 참이죠. 우리 딸은 고양해고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명이라도 가능하면 어떤이 되다. 어떤이라는 말이 참이 된다인데 그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부정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야.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학생이 다 고양해고야는 참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거짓이 되고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된다고? 우리 딸이 내 수업을 보고 있으면 된다고. 다시 말해서 모든 학생은 고양해고야를 부정하려면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면 되잖아요. 모든 학생은 고양해고가 아니야 거든요. 근데 약간 말이 이상하지. 모든 학생이 고양해고야를 부정하는 건 모든 학생은 고양해고가 아니야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고양해고인 것은 아니야. 이래야 돼요. 이게 이 명제를 제대로 부정한 게 되더라라는 거야. 마지막에 아니다만 붙이는 게 부정인데 그래서 모든 학생이 고양해고야를 부정하는 건 모든 학생이 고양해고인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모든 학생이 고양이고야. 모든 학생이 고양이고가 아니야. 이 둘은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부정하는 건 모든 학생이 고양이고인 건 아니야 라는 뜻이고, 이걸 조금 더 스무스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학생이 고양이고가 아니라는 건 고양이고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예쁘게 말하면, 어떤 학생은 고양이고가 아니야. 그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기를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오라고 말했지만, 뉘앙스의 차이인 거라고. 이해해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이 어떤으로 어떤이 모든으로 이런 게 아니고, 얘를 부정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되는지를 생각하겠다고. 얘가 현재 참이거든. 모두가 다 고양이거든. 근데 이것의 부정을 찾으래. 그럼 얘가 거짓이 되게 하라는 거야. 저게 거짓이 되게 하려면 고양이고가 아닌 사람 한 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잖아요. 고양이고 아닌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돼라는 건 어떤 학생은 고양이고 아니야 라는 뜻이라고요. 그죠? 이것을 제대로 부정하면 얘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제일 마지막에 아니다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좀 더 추천하는 방법은 그거라고요. 얘를 참이라고 쳤을 때 이게 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죠? 뭐 반대로 어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학생은 고양이고야. 그걸 부정하려면 어떤 학생은 고양이고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떤 학생도 고양이고는 아니야 라고 해야죠. 뉘앙스의 차이가 이해가 되나요? 어떤 학생은 고양이고가 아니야 인데, 그걸 부정하려면 어떤 학생은 고양이고가 다시 뭐라고? 다시 짠. 어떤 학생은 고양이고야를 부정하려면 어떤 학생은 고양이고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떠한 학생도 고양이고가 아니야 라고 해야 된다고. 그 말은 모든 학생이 고양이고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떤 학생이 고양이고야가 참이려면 고양이고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참이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하려면 고양이고가 아무도 없어야 돼. 그래야 어떤이란 말이 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고양이고가 아니야 라고 해야 된다고. 됐죠? 그리고 앞에 있어서 하나만 더 나와 있는 주제는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조건을 이어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죠. 조건 하나 자체는 명제라고 할 수 없어요. 말했듯이 x에 따라서, 미주수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조건이라고 했고, 걔가 참이 되는 애들을 모아서 진리집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의 조건을 이어가지고 명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P라는 조건을 뭐라고 해야 돼? X제곱은 1, Q라는 조건을 X는 1, X 4제곱은 1, 뭐 이렇게 할까요? 좀 너무 어려운가? Q는 뭐 그냥 X는 1 합시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 Q도 만족하니 그거 하는 거야. 그죠?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이런 거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명제를, 얘는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거든요. P라는 조건 자체는 명제가 안 되지. 그런데 P이면 Q이다의 정확한 의미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Q도 다 만족하니 그런 소리예요. P라는 조건에 체에 걸러진 녀석들은 Q도 다 만족하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P를 만족하는 녀석이라는 건 진리집합 P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인 거지. 그죠? 이것의 진리집합은 이거고요. 이것의 진리집합은 1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죠? 그냥 보자고. 위에서 말하는 명제는 P이면 Q이다라는 건, 야,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면 1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건 1이면 마이너스 1이나 1 중에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참인 거냐? P를 만족하면 Q도 만족하는 거야? P를 만족하면, 이거 뭐 이렇게 쓰다 말았어. P를 만족하면 Q를 만족하는 거야? 아니지. P를 만족하는 녀석 중에 마이너스 1은 Q를 만족하지 않잖아요. 꽝이라고요.
말을 이해해보자면. 이건 어때요? Q를 만족하는 녀석은 P를 만족하니?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니? 당연하죠.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얘는 참이더라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면 거짓인과 참인 걸 그냥 뭐 뉘앙스로 그냥 뭐 이거면 이거다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얘를 판단하는 원래 기본적인 규칙은 뭐냐면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보시면 밑에 거 보자고요. Q이면 P이다가 참인데 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해보면 얘가 더 큰 녀석이잖아요. 이렇게 부분집합이 형성되어 있으면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 된다는 거야. 이것의 경우에 반대잖아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화살표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조건을 두 개 연달아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경우는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P, Q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뭐 딱 하나로 정해서 얘는 무조건 이걸로 판단하면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고요. 얘를 부정하고 싶으면 이거요.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래. 그럼 P이면 Q이다를 부정하고 싶어. 그럼 어떡할래? 얘도 명제니까 이것에 부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P이면 Q이다는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자면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생긴 포함관계에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부정하겠다는 건 이것이 거짓이 되게끔 만들어봐 라는 뜻이고요.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 이거 P고 이거 Q인데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제가 지금 빗금 치고 있는 부분이 공집합이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지금 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줄이 다.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빗금 친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이야기니까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얘를 부정하고 싶은 거야. 얘를 부정하고 싶다고, 얘를 부정하고 싶다고.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돼요.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려면 우리 반례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되는 예시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로 반례를 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반례가 누구냐면 P 중에 Q를 만족시키지 않는 녀석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P이면 Q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P 중에 Q랑 겹치는 거 싹 다 뺐는데 그런데도 누가 남아있어. 그 말은 P 중에 Q 아닌 놈이 있더라라는 말이니까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반례를 드세요 그러면 P 차집합 Q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네가 아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저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으로 반례를 들어서 보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로 가보죠. 예제 몇 개 없으니까 요 앞에는. 1번이고요. P이면 Q이다. 참거짓을 판단하세요인데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면 뭐 참거짓 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헷갈리는 녀석이면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기억법부터 볼까요?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Q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래요. P이면 Q이다는 참인 거니? 대답을 듣고 싶다. 뭐 조교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네. 여기 있는 애는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2고 1이 이렇게 있고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P를 만족시키는 녀석은 전부 다 Q를 만족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2번 보시면 x, 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냐 하거든요. 얘는 약간 헷갈리죠.
안 헷갈린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이번에 나와 있는 조건 P가 x, y는 0이다 그랬거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곱해서 0이라는 거니까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거예요. 그죠? q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 보면 x는 0 그리고 y도 0이죠.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둘 다 0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둘 다 0이니? 왜? 둘 다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니? 그건 참이지 오히려. 얘는 x가 0일 땐 y가 0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건 x, y 둘 다 0이어야 돼. 누가 더 타이트하다고? 밑에 있는 게 더 타이트하다고요. 조건이 더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q이면 p이다. 얘가 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거짓 될 겁니다. 됐죠? 세 번째 오는 건 세 번째 있는 p는 저가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라서 우리 뭐죠? 나중에 절대부등식 이런 거 할 때 좀 나올 텐데. 일단은 똑같이 생긴 x 더하기 y인데 왼쪽에 있는 건 절대값 씌운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절대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 씌운 게 더 크대요. 뭔 소리야? 절대값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보다 크더라 라는 건 절대값 씌운 게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내 보면 x 더하기 y가 0보다 작아요. 그 얘기죠. 그래요? q는요?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거는 이게 가능한 경우로 생각해 보면 x, y 둘 다 0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둘 다 양수거나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거나 음수 음수인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 얘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 아니면 둘 다 음수. 근데 문제는 쏙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요? P이면 Q이다만 물어보는 거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랬거든? 뭘 생각한다고요? 발레를 생각한다고요? 이거 만족하는 애 중에 이거 만족하지 않는 거 살피면 되죠.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여주는 건데 P 차집합 Q라는 건 P교 Q여니까 얘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자라는 거고 P를 만족하면서 Q를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 있는지를 보자 그 얘기라고요. 그걸로 누가 있냐면 X도 마이너스 1이고 뭐 Y도 마이너스 1인 거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곱하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 되겠죠. 거꾸로 가는 게 성립하는지를 또 생각해보면 뭐 물어본 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반대로 가는 거 둘이 곱한 게 음수면 더해도 음수냐? 이것도 발레를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Q교 P여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 소리고요. 생각해보면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은 숫자인데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인 거. 둘이 더하면 양수예요. 공집합 아니죠?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도 여전히 거짓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저 둘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죠? 마지막 4번은요. 몰라 이렇게 한참 동안 했네. X제곱은 4고요. 얘는 X세제곱이 4X래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진리집합 P는 누구다?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두 개다. 진리집합 Q는 누구다? 이거 그냥 X로 약분하시면 안 돼요. X가 0일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좌변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랑 0이랑 2 이렇게 세 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참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아니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 2랑 2니까 넣어보면 둘 다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을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다음 두 번째는 진리집합을 구하세요입니다. 또는 이고 이런 애들이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를 집합으로 나타내보면 또는 이라는 건 뭐였다고요? 합집합이었다고요. 그죠? 또는의 정의는 합집합이었다고. P 합집합 Q 찾으란 이야기고 얘는 P 교집합 Q 찾으란 이야기고 얘는 P 합 Q의 여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을 찾아보면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되겠다. 그지? 수직선에 먼저 나타내보면 아니, 너무 위에다 하지 말고. P는 노란색으로 해보고요. 1하고 4야. 여기가 1이고 여기를 4라고 해보면 1보다 작거나 같대.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P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Q는 마이너스 1에서 2래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얘가 Q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보면 합하래. 합치라는 건 노란색에 걸쳐 있어도 되고 주황색에 걸쳐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거치면 어떻게 생겼다? X는 2 이하 또는 4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P 합집합 Q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지금 이렇게 싹 다랑 이렇게 싹 다니까. 2번에 보시면 P 교 Q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엔 X가 겹치는 거 찾으세요니까 이제 여기만 겹치는 거죠. 1층, 2층에 동시에 들어있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세 번째 건 P랑 Q의 열을 하려는데 Q의 열은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다시 나타내보면 Q는 주황색이잖아요.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2보다 크던가요. 제가 일부러 크게 구멍 뻥 뚫어놨어요. 그 상태에서 합하래.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합하래. 그러면 노란색 따라서 쭉 왼쪽 갈 거고 요 빨간색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1 이하거나 또는 2 초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수직선에 나타내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됐죠? 막 지겨워서 졸리죠 이제. 자지마! 3번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 제리집합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저렇게 생겼고요. 참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네요. 진리집합 얘기가 나왔고 조건과 이게 이렇게 조건 두 개 달려있는 걸 제가 용어 이야기를 안 했군요. P이면 Q이다 하잖아요. 우리 앞에 오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오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론이라고 안 불렀어요. 미안해. 내 시리가 갑자기 대답을 했어. P이면 Q이다. 앞에 거 가정, 뒤에 거 결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C컷 진리집합 이야기,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야기해 놓고 나서 얘네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결국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진리집합 사이 관계 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P 있고 Q 있고 R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요거 P, Q,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나온 거 P, Q 합집합이 P랑 똑같대요. P랑 Q를 합하면 이건데 이거랑 P랑 똑같대. 그 말은 얘하고 얘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여기 공집합, 여기 공집합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Q랑 R의 교집합도 아무것도 없대요. Q하고 R의 교집합은 요거 두 칸인데 어차피 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도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지금 공집합으로 빵빵빵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다시 P가 누군가 하고 보면 P는 이거 세 칸이죠. 이렇게 생긴 게 P고요. Q는 누구냐면 요거 한 칸 남아 있어요. 요만큼이 Q예요. 그러니까 Q가 P에 쏙 들어가 있네. 그죠? 그리고 R은 또 누구냐면 이만큼이에요. R은 뭐 R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뭔가 영역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저런 상태인데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Q이면 P이다. 참이죠? 진리집합 Q가 P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1번이 얘기하는 건 Q가 좁은가 너무? 얘가 의미하는 건 이 진리집합이랑 이 진리집합이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죠. 2번 보시면 2번 R이면 not Q이다 라는 건 R이라는 진리집합과 Q 여집합이라는 진리집합이 이런 포함관계에 있는지를 보세요인데 R이면 요 빨간색 두 칸이고요. Q는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Q의 여집합 그러면 이거 빼고 전체 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지. 그죠?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요 두 칸은 요거 빼고 나머지 전체 칸에 다 포함되는 녀석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참이 될 거고요. 3번은 P이고 Q이면 not R이냐라는 건 P 교집합 Q 하고 R의 여집합이 요런 관계에 있니인데 P 교집합 Q는 Q랑 똑같죠? Q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Q가 R의 여집합에 있네요. Q는 R이랑 완전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녀석도 참이 될 거다. 예요. 4번 P and R이 not Q이다예요. 그럼 P, 교, R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P 교집합 R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요거 한 칸이 Q의 여집합에 속하네요. 얘도 참이죠. Q하고 아예 서로 소잖아요. Q는 요거 한 칸밖에 안 되니까. 5번은 보시면 P 또는 Q가 R이니? 라는 건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야. P 합집합 Q가 R의 부분집합이니인데 P 합집합 Q는 그냥 P랑 똑같고요. P는 R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P 중에 R이 아닌 녀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은 꽝이더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더라 이고요. 다음 명제 부정의 참 거짓을 판별하래요. 부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는 건 실제로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는 거지. 말했지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1번부터 다시 살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크다. 맞아? 쌉소리죠. 0. 같잖아요. 둘이 같다고. 그러니까 이 명제의 부정은, 이 명제 자체는 거짓이라고. 제가 반례를 들었잖아요. 이 명제의 부정은 참이죠. 네. 공부하는 거니까 부정을 찾아보자고요. 이 명제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대요. 부정을 어쩐다고? 맨 끝에 아니다를 붙인다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가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녀석은 이거랑 반대야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결론이 이거였다고. 요 1번에 부정은 누구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 이하다. 라는 소리예요.
얘를 부정하면 이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등호 없었으니까 등호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다시 모든 녀석이 이걸 만족하는 것은 아니야 하니까 어떤 녀석은 이걸 만족하는 거야 라는 소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x에 0 이런 거 넣어보시면 되죠. 0.1, 0.2 이런 거 넣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죠. 두 번째 오는 건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라는 건 역시나 아무거나 라는 뜻이에요. 모든 실수랑 똑같은 소리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대요. 거짓이지. 0은 어쩌려고. 이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은 참이 되겠죠. 근데 얘도 얘를 부정해보면 누가 된다고. 임의라는 건 모든이랑 같은 소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는 0 이하 그리고 x는 0 이상이다. 0 이하 그리고 0 이상. 만족하는 건 0 있잖아요. 0 한 놈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라는 표현도 참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여기에 또는도 그리고로 바뀌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예요. 얘 자체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지. x제곱이 마이너스 3인데 실수 제곱해서 마3 되는 게 어딨어. 그건 순허수인데. 얘는 거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은 참이 되겠죠. 얘를 부정하면 뭔데? 어떤이 모든 으로 바뀌고 x제곱 더하기 3이 0이 아니다가 돼야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된다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를 부정하는 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저거 성립하지 않아 라는 소리니까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아 이런 소리라고요. 마지막 4번은 실수 x가 존재한대요. 사실상 어떤 실수라는 표현이랑 같은 거지.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려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면 되죠. 근데 이건 마치 이거였다고요. 딸이 있고 아빠인 사람이다. 딸이 있고 아빠인 사람이 존재한다. 그걸 부정하려면 딸이 없든가 아빠가 아니면 된다고요. 그죠?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소리고요. 존재하니? 하지 뭐. 100 이런 거 넣어보면 되잖아요. 100도 필요 없어. 뭐 3 이런 거 넣어봐도 되잖아. 그지? 참이야. 그러니까 이거 부정하면 거짓이에요. 부정해보자고요. 얘를 부정하면 뭐 된다고? x-2가 0보다 작거나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실수 x가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또는 이거이다 라는 말인데 해보면 얘는 x가 2보다 작은 거고 얘는 x제곱이 2보다 작은 거잖아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3 같은 거는 2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제곱해서 2보다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 뭐라고? 없다잖아. 이거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잖아. 0. 맞죠? 그게 얘는 거짓이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 명제를 부정하면 이거 또는 이거인 x가 존재해 라는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라고? 실수 x가 존재한다는 건 말을 바꿨으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2가 0 이상 and x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 이거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안 돼 또는 이거 안 돼 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실수가 없다가 아니라 모든 실수인 거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그죠?
이상해.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다기보다 이걸 지금 두 개를 다 부정해서 그런 건데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얘보다는 이렇게 얘를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을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2가 0보다 작거나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요. 얘는 당연히 거짓될 거거든요. 이 위에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수 x가 얘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 앞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거엔 실수 x가 존재한다잖아요. 저걸 부정하려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되거든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한 게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방금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것 중에 발레 생각해 보면 3 같은 거였다고요. 그죠? 3은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나 얘를 만족한다라는 말은 거짓이 된다고요. 발레 3 같은 발레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4번 이야기였고요. 지금 몇 시야? 하나 더 하자면 역과 대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우리 그냥 싹 다 해버리려고요. 오늘 앞에 질문 받고 뭐 하느라 좀 오래 걸려서 역이랑 대우 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역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가정이랑 결론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이게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대우는 가정이랑 결론이 서로 자리도 바꾸고 서로 부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얘네들이 자리도 바뀌고 둘 다 각자 부정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얘하고 얘는 참거짓이 서로 상관이 없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참과 거짓이 항상 따라가는 녀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참이란 얘기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건데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Q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이 이런 관계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얘하고 얘는 둘이 완전히 똑같은 소리죠. P가 Q에 속한다는 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도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만족하면 이거 자동으로 만족한다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돼요.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서로 항상 참거짓을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Q랑 P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얘하고 얘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참이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거지. 아니 서로 같은 집합인 거지. 그죠? 그래서 가정이랑 결론 사이에 서로 역할을 바꾸거나 각각을 부정하는 녀석들을 대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로 와서 바로 보면 참거짓을 먼저 판별해보고 역과 대우도 말한 다음에 참거짓을 보래요. 1번 보시면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저건 참이죠. 우리가 뻔히 쓰는 거잖아.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 최소한 하나는 0이다 그 얘기니까. 얘는 참인데 역은요. x는 0 또는 y는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냐예요. 둘 중에 하나 0이면 0이니. 뭐 맞죠? 대우는요. 역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대우는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요. 이걸 먼저 부정하면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y가 0이 아니면 x, y가 0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죠? 이것의 대우 명제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면 곱해서 0이 아니에요. 참이지. 그죠? 애초에 원래 명제가 참이었잖아요. 곱해서 0이면 x는 0 또는 y는 0. 얘가 참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참이고요. 사실은 예제라서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명제가 문제에 나오면 우리는 이 명제의 대우를 찾아서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요. 보통은 명제 자체에 이런 부정어가 들어있으면 not 들어있으면 약간 보기 불편하거든요.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런 경우에 오히려 이 명제의 대우를 찾아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2번 x가 2이고 y가 3이면 더해서 5네요. 당연히 참이죠. 역은요. x 더하기 y가 5면 x는 2이고 y는 3이네. 거짓이죠. 둘이 더해서 5 되는 건 2, 3 말고도 많잖아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x 더하기 y가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예요. 이 명제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이거 참이라고. 이거 참이야. 엄청 어렵죠? 이 뭔 소리가 쉽지? x 둘이 더해서 5가 아니면 얘가 2가 아니든가 얘가 3이 아니래. 약간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말했지만 만약에 오히려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명제가 나오면 얘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아니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차라리 저렇게 바꿔서 참인지를 판단해 보면 쟤는 너무 뻔하잖아요. 당연히 참이지. 판단할 것도 없이. 그죠? 마지막 3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면 a가 0보다 작으네요. 이거 만족하는 실수 x가 하나라도 존재하니? 라는 건데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ax제곱이 0보다 크다는데 x제곱은 0 이상이잖아요. 거기에 a를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a가 음수일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될 거고 대우는 뭐겠어요? a가 0보다 크면 a가 0 이상이면 ax제곱이 0 이하냐라는 소리예요. 어떤 실수라는 표현이 앞에 붙어 있는데 어떤 실수라는 건 저거 만족하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저걸 부정하는 건 말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부정되는 거니까. 이 명제의 대우는 a가 0 이상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것이 0 이하냐 라고 말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말했지만 걔는 역시나 거짓이라고요. 이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대우는 a가 0 이상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이 0 이하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a가 양수인데 뭐 0이면 그렇다 치고 a가 0보다 크면 x제곱 곱해서 0 이하가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양수가 되면 모를까.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다음 건 보시면 새로운 표기가 하나 나왔는데 화살표에 밑줄 2개 그어져 있는 거예요. 저건 참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 내가 버릇처럼 이런 화살표 기호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이다를 표시할 때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2줄 그어서 표시하기도 해요. 이것도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보면 저 세 조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인데 1번에 보시면 2개가 섞여 있잖아요. P이면 not Q이다고 나다리면 Q이다인데 이 두 명제에 같이 들어있는 조건이 누구냐면 Q예요. Q. 그럼 저 Q를 연결을 해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 P이면 not Q이다이고요.
그럼 not Q로 출발해야 돼. not Q이면 R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이 명제 대우를 생각하면. 그래서 P이면 R이다. 얘가 참이 되는 거겠지. 그죠? 2번은요. P이면 not Q래 역시나 뒤집어버리면 not Q이면 not R이다가 되니까 얘는 오히려 참이 되겠죠. 2번은. 그지? 디귿도 Q가 공통인데 얘는 대우를 치시면 P이면 not Q이다가 될 거고 not Q이면 R이다 하니까 P이면 R이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3번도 땡이고 4번도 요거 뒤집으면 Q이면 R이다가 되겠죠. P이면 R이다여야 돼요. 얘도 꽝이고 마지막 건 R이 공통인데 얘를 하나로 묶을 방법이 없어요. 둘 다 결론이잖아. 얘를 가정으로 땡겨 오려면 not R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얘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냥 꽝. 말장난은 결정판입니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대요. 두 가지죠. 날씨가 춥다는 거랑 제비가 돌아오는 거예요. 봄이 오면 꽃이 핀대요. 이 두 명제로부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가 돼야 돼. 그럼 봐. 출발은 봄이 온대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고요. 내가 원하는 결론이 뭐냐면 제비가 돌아온다거든요. 그럼 제비가 돌아온다가 결론으로 나와야 하니까 여기 보시면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대요. 그러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와야 한다니까 필요한 게 뭐야?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죠.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얘랑 똑같이 생긴 건 없지. 그래서 요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는 거죠. 날씨가 춥지 않다의 부정은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가 돼야죠. 5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 명제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결론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막 이게 명제인가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 날이 춥다는 건 뭔 소리야? 이거 뭐 몇 도 이하여야 추운 거야? 뭐 이렇게 따지고 들으면 할 말 없지만 얘는 이제 그냥 논리 흐름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필요조건, 충분조건인데 이 필요조건, 충분조건도 말로만 이해하시면 금방 해결되는 녀석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풍산자라는 책에 보면 약간 허접한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게 참이라고 얘기하는 건 P라는 조건을 다 만족한 녀석, 진리집합들을 모아보고 Q라는 녀석을 다 모아봤을 때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P라는 조건은 Q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다른 무언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자동으로 Q가 된다는 거야. P를 만족한 녀석은 자동으로 Q라는 조건도 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Q라는 녀석은 P가 되려면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하죠. 뭐냐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싫어하지만 이해하기 좋자고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P에 들어가는 녀석이면 자동으로 Q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Q에 들어가는 녀석 중에는 P에 들어가지 않은 녀석들이 있죠. 조건을 더 달아서 얘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P를 만족한 녀석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는 조건이 충분한지 조건이 더 필요한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걸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되면 이 화살표가 마치 뭐처럼 생긴 거냐면 총처럼 생긴 거고요. 총을 빵 쏜다고. 그럼 Q는 총을 맞았으니까 P를 이렇게 흘리겠죠. 그래서 얘가 총을 쏘는 애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고요. 얘는 P를 흘리는 애니까 필요 조건이래요. P는 충분 조건이고요. 얘는 총을 쏜다니, 아이고, 파란색으로. 얘는 총을 쏘는 녀석이고요. Q는 P를 흘리는 녀석이어서 필요 조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라도 외우라는 소리야. 부끄럽죠? 아니, 듣는 니들은 안 부끄럽지. 이런 말을 하는 나는 약간 부끄러워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P가 Q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조건이 충분한지 이거 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파악해 보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총을 쏘는 건지 P를 흘리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수 있죠. 즉 두 진리집합이 완전히 똑같아서 P랑 Q가 서로 같은 거야. 상동. 그런 경우라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지. 이런 경우에는 얘가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얘가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필요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쳐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는 안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도 해요. 둘이 완전히 같아요.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도 역시나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문제로 가서 보면 뭐 3개밖에 안 됩니다. 요거까지 보고 쉬자고요. 8번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어차피 물어보고 있는 게 또다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가지고 명제를 나타내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뭐 총을 쏜다고 봐도 되지만 얘가 되려면 조건이 충분하다는 거야. 자동으로 만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비교해 보면 Q가 더 큰 녀석이더라 그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 얘기인 거죠. 두 번째 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거꾸로 R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세 번째도 보시면 필요 조건이래요.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R이 S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참이 되겠죠. 마지막도요.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지? 근데 이걸 살펴보면 R이면 Q인데 Q이면 S고 S이면 R이다? 계속 연결되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Q이면 R인데 R이면 S고요. S이면 Q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거 셋이 완전히 다 같은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진리집합 Q와 진리집합 R과 진리집합 S는 완전히 다 같은 거예요. 서로 포함관계를 물고 있으니까. 거기에 P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다 성립하는 거야. P이면 Q이다도 참이고요. P이면 R이다도 참이고 P이면 S이다도 참이에요. 기업 참이고요. 니은도 참이고요. 디귿도 참이네요. 그쵸? 어떤 조건인지를 물어봤다는 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예제랑 비슷한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1번부터 보면 P라는 조건이 X 곱하기 Y는 0이래요. 얘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보면 뭐라고?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생긴 거고요. Q는 X, Y, Z가 0이래.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X는 0 또는 Y는 0 또는
Z는 0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일지, Q이면 P이다가 참일지를 보자고요. P이면 Q이다는 참이니? XY가 0이면 XY, Z는 0이니? 당연하지. 둘이 곱한 게 빵이라며. 그럼 여기다 Z 하나 더 곱했자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에요. 거꾸로는 셋이 곱하면 0이래. 그럼 XY가 0일까? 그럴 리가. Z가 0이고 얘네 둘이 0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얘네 둘 다 0이 아니면 XY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Q를 만족한다고 해서 P를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P가 Q에 쏙 들어가는 상태이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얘는 지금 어떤 조건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역이 성립하는지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역도 성립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2번. 더한 거랑 곱한 게 실수면 둘 다 실수냐인데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죠. 반대로 누가 있냐면 복소수, 켤레복소수. 합과 곱이 실수인 관계에 있는 복소수 두 개를 켤레복소수라고 하잖아요. 뭐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이런 거는 둘이 더하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지만 둘 다 실수는 아니잖아요.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Q이면 P이다는 참이죠. 둘 다 실수면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겠죠.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요.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뭐 예를 들면 야 복수수는 아니야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지. 세 번째 건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좋겠다 그죠? P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시면 A 교, B 교, C인데 이거 둘 다 교집합이니까 뭐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고요. 순서 상관없죠.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다. 그죠? 제일 가운데 요거 하나. 이거랑 A랑 똑같대. 원래 A에 해당하는 건 이거 4칸이잖아요. 이거 4칸이랑 빗금친 거랑 같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살펴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었대. 여기도 아무도 없었대. 여기도 아무도 없었대. 그래야 조건 P를 만족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그림이 얘예요. 요거 세 군데가 공집합이야. 나머지는 그러든지 말든지 몰라요. 심지어 빗금친데도 공집합인지 아닌지 알 방법은 없어요. Q에 해당하는 녀석은 이거 다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건 B합 C니까 요거 6개죠. 차이는 누구냐면 여기 한 군데인데 둘이 같아지려면 어쩌면 되겠어요? 여기가 아무도 없으면 되죠. 맨 위에 혼자 있는 거. 여기가 아무도 없으면 좌변이나 우변이나 같은 게 돼요.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일지,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일지를 생각하는 거야. 뭐가 더 타이트한 거니?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누구한테 조건이 더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일단 맨 위에 요 칸에 공집합이야 라는 건 똑같은데 얘는 이거 두 군데도 공집합이라는 조건이 더 달려 있는 거예요. 얘는 이 두 군데가 공집합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조건이 더 많이 붙어 있다고? 얘가 조건이 더 많이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요. 반대로 얘는 얘이기 위해서 충분하다고요. 이걸 만족하면 요 위에 비어 있어야 돼. 만족하지. 근데 요 위에가 비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이거 만족하냐고? 아니라고. 이거 두 군데가 더 비어 있어야 돼 라는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참이 되지만 이렇게는 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안 된다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표시하지 않은 이런 데는 공집합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공집합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된다고. 여기만 공집합이기만 하면 난 다 받아줄 수 있어 이런 뜻인데 얘는 이렇게 세 개가 다 공집합이라며 상관없다고. 이거 두 개가 공집합이든지 말든지 Q는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10번이고요. 역시나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가 나오겠죠. 1번부터 보시면 P 조건은 X가 1 이하래 부등식 풀어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Q 요 녀석은요. 인수분해 보면 2하고 4니까 2보다 작던가 4보다 크던가예요. 그러니까 P에 속하는 녀석이면 자동으로 다 Q에 속하죠. P에 들어있는 녀석이면 전부 다 Q에 자동으로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P이면 Q이란 참이에요. 대신에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이거는 X가 0에서 4 사이고 이거는 X가 1에서 3 사이예요.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0에서 4는 이렇게 아이고 0에서 4는 이렇게 생겼고요. 1에서 3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0에서 4라고 해서 다 1에서 3 사이에 들어있는 건 아니죠. 반대로 1에서 3 사이에 있는 애는 다 0에서 4 사이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렇게는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끝이에요. 해서 여기까지가 명제와 조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러 가보면 약간 까다로운 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까다로운 거거든요. 뭐 9번이나 10번 같은 거 P 조건, Q 조건 나오고 요거 둘이 뭐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아니면 둘 다 상관없는 건지 둘이 같은 건지 이런 거 찾는 게 여러분 약간 약 올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뭐 명제 부정 같은 것들도 연습 문제 가보시면